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내일 딱 쉽니다.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도 쉽니다. 이번 주 딱 이틀 쉬다 보니까 징검다리 연휴이긴 한데 우리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그렇게 붙지는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형 수출주가 부진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고 그 주역에는 약간 주역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문제의 중심에는 반도체와 오늘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동차 섹터가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연동돼서 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환율 수혜 업종이 자동차 업종인데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300원 초반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또 느낌적인 느낌이 옵니다. 2차 전지주는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TV 대선 토론 이후에 주가 흐름이 괜찮고 특히나 앞으로의 향방은 좀 봐야 되는데 그 흐름, 특히나 이제 테슬라의 인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전망되는 바 이런 흐름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운 물류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커지면서 상대적인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는 코스닥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좀 주춤주춤하는 흐름들이 오늘은 포착이 됩니다. 자, 한시 시황에서 어떤 시그널을 얻을 수 있는지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은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급격하게 V자 반등을 한 데 이은 쉼 현상이, 쉼표의 느낌이 오늘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18포인트 이상 좀 떨어지고 있네요. 현재 2631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70선에 위치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어서 수급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반 팔자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니까 전기전자 섹터를 중심으로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다시금 매도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3거래 만에 매도 전환, 현재 3,500억 원 넘는 물량을 추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쪽에서는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하고 있는 거고요. 1,240억 원 매도, 개인이 나홀로 사주고 있는데 4,700억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2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와 비교적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개인이 851억 원 순매수하면서 동반 매수의 흐름을, 홀로 매수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좀 저점을 낮출 요인이 수급적인 흐름에서 나타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뇌부를 제거하면서 중동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해운 물류에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이슈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꼭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미국 동부 항만 파업이 될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한 예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니까 1977년도에 파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47년 동안 없었던 게 다시금 이제 생기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50년 만에 파업이 재개가 될까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이슈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 항만 쪽 그 노조 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고를 했습니다. 뭐냐면 사측과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파업을 단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25,000여 명이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현재 시가 30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다음 달 1일부터 파업을 하겠다라고 예고한 거라서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동부항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휴스턴이나 대표적으로 뉴욕 그 지대의 항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부항만을 이렇게 보면은 미국 전체 항만 물동량의 약 41%가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항만인데 여기에 물길이 닫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동부가 이렇게 막히면 서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는 게요.
지금 서한 항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북적북적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LA 항구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를 좀 찾아보니까 지난달 LA 항구가요 1년 새 물동량이 17% 이상 증가해서 굉장히 빠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항로를 가더라도 여기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최근 해운 물류 쪽에서 운임비가 좀 많이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업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면 운임이 다시 증가할 상황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물길이 차단되다 보면 그 물류 적체 가능성도 재발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국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보니까 사실 5월부터 이 파업의 낌새가 있다 보니까 조기 선적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홍해 사태와 같이 이런 흐름들이 장기화됐을 때가 참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상 운송 지원 사업이라고 하든지 에로센터를 운영한다 이런 검토까지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파업의 이슈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운 물류 관련주는 반등을 하면서 급등을 하면서 오늘 이데일리 스핀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물려 있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좀 떠 있거든요. 근데 상단에서 좀 보셔야 될 이슈가 있는 게 이유가 이미 지난달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그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좀 싸게 하는 거고 EU 같은 입장에서는 싸게 들여온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막 때릴 그런 예정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상계 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17%에서 36.3%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일반 관세율이 10%이다 보니까 더하기 10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관세율은 27%에서 46.3%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10월 4일 이렇게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EU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곳들, 그러니까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했을 때 11월 관세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니까 좀 나뉘어는 있습니다. 다 찬성은 안 하는 상황이고 독일과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그나마 찬성. 왜냐하면 독일과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지 않는 쪽. 왜냐하면 중국과 이런 흐름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무역 전쟁,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찬성을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국에 대해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요 조율을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EU와 중국 쪽에서도 협상,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상이 타도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뒤로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 쪽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고율 관세를 부과하지 말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 가격이나 물량을 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테니 일정 부분 좀 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쨌건 이 부분은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한국 기업은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서 이데일리 스핀 상단에 떠 있는 이유이니까 좀 잘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스핀에 보니까 그 AR, VR, XR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상단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디스플레이와 또 연관이 돼 있어서 이 이슈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최근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 쪽에서 또 디스플레이 이 이슈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미국 쪽에서 막는 거고요. 디스플레이를 하나의 안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PC나 노트북 이런 부분도 쓰이지만 드론이나 미사일 같은 곳에서 쓰이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했을 때 디스플레이는 그냥 소재가 아니라 이거는 안보와 관련된 이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OLED 섹터,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OLED 출하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OLED 섹터가 좀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함께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관련주는 LG 디스플레이를 얘기할 수 있는데 최근에 흐름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저점 이후에 주가가 15% 이상 상승했더라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받쳐주는 게 올해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 흐름을 보였는데 하반기부터 이 수급의 흐름이 좀 변했습니다. 6월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 흐름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망했던, 잘 안 됐던 중국 LCD 공장을 매각을 하면서 OLED 사업을 좀 재편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OLED 출하량을 앞으로 늘 수 있는 흐름들, 여기 안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적자 과감히 버리고 OLED로 재편하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바로 여기에 좀 맞물려져 있는 거고요. 패널의 흐름들, 중소형, 대형, OLED 모두 긍정적이니까 좋겠죠. 그 디스플레이 대별하는 LG 디스플레이도 이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지금 호재가 하나둘씩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긍정적이라고 하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타버스, AR, VR, XR과도 연관이 돼 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어울러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니 해도 징검다리긴 하지만 연휴가 있는 상황이고 이틀 쉬어가자 흐름을 보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요. 그 뉴욕 월가에서 집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고용 지표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언을 할 겁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시그널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과연 쉬는 게 좋은 장인지 이거에 대한 좀 이슈를 좀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 차근차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갈게요.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분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이제 뭐 쭉 이어서 쉬는 건 아니지만 퐁당 쉬다 보니까 쉴 거다 보니까 정말 장이 쉬지 않을까? 이런 또 아찔한 심리적인 그런 반응 이런 부분도 좀 오늘 시장에서 읽혀지는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을 봐서도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좀 잘 이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수의 이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휴장이 있게 되면요, 사실 글로벌 좀 약재라고 좀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미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휴장이다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더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제일 민감하다 보니 대외적인 악재뿐만 아니라 호재에 좀 민감합니다. 자,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이 장중, 자, 이 거래일 5일 중에 하루 이틀 쉬게 되면 사실상 전체적인 이 수급의 포지션 자체가 어느 정도 꼬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좀 거래 대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이 휴일 동안의 대외적인 이 불확실성 때문에 사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좀 크죠. 그러다 보니 자, 미 증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휴장은 좀 우리나라에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거래 대금 도는 걸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쪼그라들 수가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 거래 이 캔들을 보면서 거래 대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우리나라 이제 현재 국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아침에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 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약세 흐름과 함께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좀 많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 지금 외국인은 3,500억, 기관은 1,100억, 그리고 개인만이 지금 4,600억 지금 사고 있는데, 현재 이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거래 대금이 지금 6조 4천억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 자, 요번 한 달 동안의 최저역 거래 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시 내용 왼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요. 자, 현재 고객 예탁금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하단에서의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지지 캔들과 함께 V자 반등과 함께 자, 54조까지 늘어났고, 자, 그러다 보니 신용 잔고 또한 17조 5천억까지 늘어난 현재 가운데는 현재 시장은 어찌 보면 이번 주에는 좀 쉬어가는 장,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10월장의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 에코프로 BM이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는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하단에서의 이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서면서 바이오 종목들은 며칠 좀 쉬었는데, 자, 오늘 음봉 공략 및 자, 대부분의 이 시가총액 상위의 바이오 종목들은 눌림목을 잡히는 걸 보게 되면, 자, 오히려 더 오늘하고 이번 주 징금다리 휴무에 끼어 있지만 저가 매수뿐만 아니라 눌림목에서 음봉 공략도 가능한 코스닥의 이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음봉이지만요. 자, 외국인은 370억, 그리고 기관이 320억, 장중에 60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50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지금 현재 V자로 끌어올리는 쪽이 바이오 쪽의 종목들로 저가 매수를 인해 가지고 현재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밑에 꼬리를 좀 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 대금은 4조 2천억 진행되고 있고요. 상승 종목수는 465개, 하락 종목수는 1,125개로 현재 지수 약세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5장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데일리 스핀을 함께 보시면 예. 이게 그 섹터별로 굉장히 산발적으로 펼쳐져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걸 보면은 개별 이슈로 단기 모멘텀에 의해서 각 섹터로 좀 잡히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바로 오늘은 테마별로 데일리 핫스핀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등 섹터, 자, 방산 섹터 실적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코가 19%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휴니드도 그렇고, 휴니드는 4% 오르는군요. 이스라엘군의 헤즈볼레 수뇌부 제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장기 테마에서 좀 보면, 오늘 이제 로봇 섹터 지금 5등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좀 엮일 것 같아요. 근데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요즘에 눈에 띄잖아요. 로봇 택시를 10월 10일 날 공개를 합니다. 주제가 위 로봇이라고 하네요. 우리 로봇. 요가 관련돼서 뭐 이슈를 드릴 게 있나 좀 챙겨볼 거군요. 세 번째 단기 테마는 요거 곡물 사료 쪽입니다. 사실 앞서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 미국 항만 노조 파업 이 이슈란 또 있고요. 중동 리스크 있고요. 또 기후변화 이슈 있어서 단기 테마이긴 하지만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좀 엿보여지는 테마입니다. 마지막 업종 상위를 보면은 조선 섹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 해군의 고위급 인사가 우리 기업을 또 방문을 했잖아요. 조선 MRO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슈, 굉장히 이거 광범위하게 사업을 펼치게 된다면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방산 섹터를 봐야 되는데, 사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건 급 고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페코, 휴니드 상승하고 있는데 어떤 네, 맞습니다. 섹터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죠? 지금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민감하게 우리나라가 꼭 전쟁이 난 것처럼 오늘도 방산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방산은 정말 여러분들 짧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삐삐 테러 사태, 이 폭탄 테러 중에서 공격 중에서 삐삐 공격, 이 폭탄 이야기 많이 나오죠. 자, 삐삐만 알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워키토키, 무전기뿐만 아니라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이제 한 5개, 6개 정도의 이 기기, 디바이스 기기에서 폭발을 했는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그 무전기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도부뿐만 아니라 간부급인데 그 간부급이 그 안에 폭발물만 들어있겠습니까? 위치 정보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국내의 언론에서는 사상자, 사망자뿐만 아니라 부상자, 사상자까지는 3,000명 정도 이야기하는데 대외적인 지금 유럽의 뉴스를 보게 되면 유럽 쪽에서 나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한 6,000명 가까이 사상자가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괴멸되었다, 박멸되었다. 거의 90%는 끝났다라는 수준으로 들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약세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인한 또 하나의 이슈로 인한 트레이딩 물량이지 스윙 관점이다. 앞으로 더 확전이 일어난다. 큰일 확전이 일어나고 총공격이 일어난다. 추가적인 이 테러가 일어난다. 여러분 조금 약해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스펙코입니다. 자, 이스라엘 헤즈볼라 확전 우려를 통해 가지고 방산주 들썩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 스펙코 같은 경우에는 한 안전기 조타와 관련돼 있는 방산 부품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방산주 테마에 관련 종목으로 좀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사태 일어난 거는 틀리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해 이 지금 방산 관련돼 있는 업체 종목들이 오늘 트레이딩 관련 종목이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방산 종목 중에서는 스펙코가 제일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뒤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은 휴니드입니다.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급등 이후에 저가 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 단기적 모멘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방산 전문 기업이고요. 자, 육해공 전술 통신 자체 기계뿐만 아니라 생산 판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방산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통신망, 정보통신 사업 분야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K방산 최초로 전술 통신 분야의 수출 기대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 소소하게 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통신기계, 자, 이 방산 쪽의 통신기계에 휴니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양봉을 좀 띄고 있는데요. 좀 오후장 들면서 이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가 좀 움직임이 나타남으로써 자, 방산 쪽의 종목들이 윗꼬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 현재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방산 기술력은 알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수출기를 또 뚫고 있어서 각 기업별로는 호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단기적인 모멘텀, 그렇죠. 이런 이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로봇 섹터를 봐야 되는데 어디에다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자, 이번 달에 테슬라의 빅 이벤트 3개가 남았습니다. 네. 인도량 발표뿐만 아니라 로봇택시뿐만 아니라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는 왜 로봇에 중요해야 되냐.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이 서두에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데일 리스핀의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상승 종목 중 1등, 2등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하단 부분에 이 섹터의 테마명 밑에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좀 약세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1등, 2등이라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요. 자, 오늘 로봇 쪽으로 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봇주 종목 중에서 유일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로봇 쪽의 종목 중에서는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추세가 제일 견고하게 살아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로봇주 모두 다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게 다 아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및 중장기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 SK는 자회사 SK 배터리 아메리카의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SK온 배터리 생산 공장의 유일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에 도입된다는 전망과 함께 자, 이 로봇 관련 테마로 묶여 있고 그리고 이번 달에 큰 모멘텀을 앞두다 보니까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현재 분위기로는 유일 로보틱스가 주도주로 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좀 봐야 되는 종목
종목은 로봇이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종목이 있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AI 솔루션 기업 플라잇과 MOE 체계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몸만 만드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는 모멘텀이 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랫동안에 눌려 있는 탓인가요? 아니면 로봇에 관련돼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 특히나 이제 이 테슬라 쪽 하고요. 해외 로봇 시장에서 이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좀 두드러진 이 퍼포먼스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휴먼로이드 로봇의 이 모습과 함께 너무 로봇에 관련 종목들 글로벌 로봇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국내에서 아직까지 미완성된 로봇 관련된 쪽이 아직까지 좀 부각을 받지 못하는데 이번에 단기적 모멘텀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는 이제 류일 로보틱스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 이렇게 종목을 고르는 전략을 보면은 항상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힘이 세니까 추세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저희가 데일리 핫스핀 봐드릴 때 주도주의 흐름들 잘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곡물 사료 봐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미국 동부 연안 그 항만에서 50년 만에 파업이 예고돼 있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늘 그렇듯 기후 변화 예. 이런 부분 아주 예. 다 겹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일단 단기 테마에 떴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왜 오늘 곡물 테마, 중국 기업, AI 의료 이쪽 관련돼 있는 종목 움직이냐? 오늘 시장이 약세 흐름이니까 또 그렇다라는 거 꼭 조금 알고 부각이 받은 맞습니다, 부각이 맞습니다. 받은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시장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서 밸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가 마음 놓고 배팅할 수 있는 대량주, 우량주의 종목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 오늘 곡물까지도 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곡물 쪽에 먼저 보셔야 될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말 그대로 기후 변화의 농수산물 가격 우상향 전망과 함께 사료 테마주에 엮여 있고요. 자, 해외 곡물 인프라 관련돼 있어가지고 곡물값 인상, 곡물값 인상 시기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있는 종목으로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테마 관점으로 보고는 있지만요. 자, 유보율도 그래도 2000%, 그리고 부채가 22%, 이런 이쪽에 관련 종목들이 좀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자, 이 객관적 지표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만 보자라는 또 의견을 좀 드리면서 오늘 미래생명자원이 시장 약세의 흐름과 함께 추세가 약간 만들어졌고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한일사료입니다. 자, 이 시간 들어오기 전에 한일사료가 한 4, 5% 움직이다가 오후장 들면서 이 바이오 쪽에 물량이 들어가면서 자, 외국인의 약간의 매도가 물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점수는 69점이죠. 자, 오늘 조금 전에 좀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방송을 나가는 도중에 이 밑에 QR 코드가 있거든요. 그 QR 코드로 찍고 여러분들이 스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점수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많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이 현재 지금 몇 점인지, 지금 현재 홀딩인지, 아니면 좀 물건량을 드러내야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여기 스핀의 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점수는 몇 점인지 오늘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슬기로운 주식 생활의 한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핀 활용법도 간간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좋은 예.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자, 마지막 이제 조선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네.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게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반덤핑 과세 있었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후판 가격 인상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선 업종 입장에서는 펀더멘트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이 미국 쪽에서 해군 고위급 인사가 한국 기업을 방문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러면서 사실 할 말이 사용하지 많습니다. 않을까. 조선은 네. 특집으로 한 20분 저한테 시간을 준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조선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와 그리고 조선을 왜 내년까지 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원래 조선의 남자로도 불리기도 예,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선에 보유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있는데 자, 아닙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린다면 무엇보다도 미 함정 만들어 주세요라는 여러 가지 기사와 함께
함께 미 해군 장군들이 우리나라 조선소를 좀 찾게 되었습니다. 자, 미 함정 총괄 앤더스 소장과 함께 우리나라 HD 현대화하고 하나오션을 일단 방문을 통해 가지고 미 함정 MRO의 기술 교류와 함께 사업 비즈니스를 좀 논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 해군 총독, 이번에 여성 총독이 새로 부임됐는데 리사 프리젠티라고 해가지고 33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은 뭐냐? 자,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크리스토퍼 밀러가 예전 국방부 이 고문, 이 고문이 이야기했던 거 동일하죠. 지금 현재 미국은 한국이 없이는 이 해군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게 거의 골자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조선이 그만큼 중요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거나 관심 가져야 되는 조선 쪽은 중장기적으로 꼭 봐야 되는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움직이고 있는 쪽은 하나엔진을 먼저 이야기 드리면요. 하나엔진은 하나오션과 R&D 현장을 찾은 미 해군 협력 강화 소식과 함께 좀 미끄러졌죠. 오늘 약간 오르는데 이게 자, 오늘 2%인데 무슨 오르겠습니까? 장대 한번 한 7-8%짜리가 나오면서 자,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되는데 오늘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저번 주 금요일장에 이 조선 쪽에 관련 정보들이 약간의 세련봉이 나왔습니다. 그 또한 이 중국과의 대립 관계, 무역 관계에 있어가지고 반사 이익을 봤었던 조선 쪽이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인한 포지션 변경, 물량 변경에 약간이 있다 보니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당연히 MRO 쪽의 기자재이기 때문에 예전에 XTX였습니다. 지금 현재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사명 변경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HD 편입되고 난 후에 미군의 미 해군 함정 분야의 협력 소식과 함께 오늘 양봉을 내고 있는데 저점이 어느 정도 둘 다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의 MRO 사업에 있어가지고 제일 비싸게 들어갈 쪽이 엔진 분야이고 그 엔진 분야의 전 세계 1등, 2등, 3등, 4등까지 우리나라 겁니다. 그 중에 1등은 비상장이고 2등, 3등, 4등까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엔진은 우리 거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걱정 없이 내년 상반기까지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조선의 기술력을 살피자라고 하면서 미국 해군 고위급 임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조선 강국의 힘, 수주를 누가 받을 것인지 그런 전략도 저희가 자세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해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여러분, 주말 다들 잘 보내셨을까요? 이제 앞으로도 퐁당퐁당 휴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랑 잘 쉬어가면서 재충전하면서 챌린지 5주차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룰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네, 저희가 1313 챌린지라고 해서 주간 수익률 13% 도전하는 챌린지인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하루 최대 2종목까지 편입을 해드리고 있고요. 종목당 목표가 1회 수정 가능하고 매주 금요일에 5거래일 동안 운영을 해서 최종 누적 수익률이 발표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종목까지 최대로 빼서 장기 포트를 따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바이오주 3종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들어간 바이오다인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급등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2차 목표가 23,000원 잡아주셨고요. 이 3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리뷰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챌린지 5주차 현황 살펴볼게요. 네, 아직까지는 2종목만 나와 있습니다. 9월 27일에 편입된 2가지 종목들 중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6월, 7월 좀 급락세가 나오다가 이제 단기적인 바닥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바닥권에서 매집 패턴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고점까지 노려볼 만하다라고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모두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엔비디아 차세대 GPU라고 불리는 이 루핀의 동박 공급이 목전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V자 반등형 패턴이 나오는데 거기서 5일선을 잘 타고 가고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가고 있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황화 리튬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점점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두 종목들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랑 엮여 있다 보니까 간밤 엔비디아에서 그 2%가량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에서 자국 기업들의 엔비디아 칩 사용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 종목들이 오늘장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 내에서도 저희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은 1% 넘게 1.15% 정도 챙겨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 대비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이 휴일 외에도 여러 가지 고용 지표도 발표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로 또 이런 시장 대응해보면 좋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주식은 워낙 이제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그런 섹터이긴 한데 그래도 1313 챌린지는 일주일간의 성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일단 그 두 종목을 좀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은 좀 약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지요? 예. 자, 오늘의 음봉을 좀 애교라고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전의 캔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자, 앞전의 캔들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가파르게 처음부터 상승을 통해 가지고 거래량을 실어줬던 종목도 그리고 종목의 스타일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번 달에 테슬라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이 정배열로 돌아서는 모습과 오늘 약간의 음봉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무엇보다도 21선, 지금 11선, 지금 하단 부분이 있죠? 이 정도까지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 대부분의 종목들이 정별로 돌아서게 되면 하루만 분위기가 돌아서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 그에 관련돼 있는 이 소재 관련 종목들이 장대 음봉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좀 음봉인데 자, 음봉이 나오지만은 이상 없다. 야, 이 어찌 보면 아군의 음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오늘 3%대 음봉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데 자, 거래량이라든지 캔들의 위치 지금 행보를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는 음봉이다. 자, 며칠간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동일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가파르게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5일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자, 오늘 대부분이 밸류 관점의 종목들이 대부분 음봉과 함께 약세 지금 3% 정도 음봉을 좀 맞고 있는데 전체적인 포지션이라든지 밸류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3분기 지금 현재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의 대부분의 저점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만 움직이게 돼도 충분히 19,000원 그래도 25,500원까지 차트를 좀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상 없다는 말과 함께 좀 끌고 가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종목은 오늘 차트상으로 보면 아군의 음봉으로 예. 전략은 노 프로블럼이다. 네, 라고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목표가를 터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승부에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 예. 시간을 두고 봐도 괜찮을 장기 포트, 그게 편입을 시키는 그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네. 바로 이어서 장기 포트에 담긴 종목들 AS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1313 챌린지 장기 포트는 3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죠. 예. 9일에 말씀드린 ST팜 같은 경우에는 16.55%, 그리고 13일 날 녹십자 웰빙이 34.66%, 이어서 바이오덴 이것도 참 잘 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33.53%. 자, 모두 다 바이오네. 결국 제약바이오가 네.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1313 네. 챌린지 네. 포트 수익률도 높이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자, 이슈보다도요. 오히려 더 저는 세 종목 모두 다 장기적. 지금 바이오를 어떻게 장기적이라고 좀 볼 수 있냐라는 분들도 많은데 현재 이 세 종목 모두 다 나름대로의
정도의 명분과 그리고 모멘텀뿐만 아니라 밸류 측면까지도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미래의 어느 정도 모멘텀, 밸류레이션 자체도 어느 정도 기대가 큰 기업들로 여러분들에게 장기 포트에 넣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ST팜을 차트를 보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팜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벌써 1년 전부터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1년 전부터, 자, 1년 전이라 그러면 좀 멀죠? 올해 상반기였습니다. 1분기와 2분기 넘어오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정배열과 21선 눌림목을 잡고 움직이다가 요번에 약간 미끄러졌지만은 이 기회가 아주 큰 기회였었죠. 자, 2분기 영업이익이 이연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에 쇼크가 아니냐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3분기, 4분기에 이연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땡큐 하면서 지금 시장에 보고서와 함께 매번 많이 좀 여의도에서 큰 손들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 현재 61선까지 조금 61선 상단 부분에서 지금 51선, 41선에서 좀 멈춰 있는데 여러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자면요. CDMO 쪽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되 여러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CDMO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행복한 해피한 주식 생활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설명하자면요. 내년 상반기 주도주는 CDMO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자, ST팜 같은 경우는 현재도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녹십자 웰빙입니다. 자, 녹십자 웰빙은 3분기 어닝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 24% 성장한 50억입니다. 이 상태로만 가더라도요. 중국 진출 모멘텀까지 얻고 있다면 현재 밸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3분기까지 50억이 나온다면 자, 올해 들어가지고 한 160에 170억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100억이었는데 150억에서 170억 나온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 좀 너무 싸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만약에 중국의 4분기부터 자, 매출이 터지기 시작하면 자, 이 라인에게 이 중국 성장은 아주 이제 출발자리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간 조정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방보다도 상방이 시간이 지나면 하방보다도 상방이 오히려 더 큰 퍼포먼스로 위치할 수 있는 자, 녹시자 웰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자리는 너무 좀 가격적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 플레이에서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속 마음으로서는 목표가는 2만 원 이상이라는 건데 좀 현재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좀 추가적으로 계속 들고 가시면 큰 여러분들 좀 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는 자, 바이오 단위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며칠 전이었죠. 이 급등 이후에 며칠 전, 자, 급등이었습니다. 급등 이후 저번 주 금요일날 장기 포트에 넣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제부터 밸류가 따라오는 시기가 만들어집니다. 액상세포 금사 진단기기에 및 진단 시약 키트 생산하고 있고요. 세계 판매 1위의 체외 진단의 기업 러시아와 함께 독점 판매와 함께 글로벌 판매 기반 확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19년도에 기술 이전을 했고요. 본격적인 판매는 하반기 그리고 상반기에는 드디어 이제 숫자가 지키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선반영받는 현재 시점이 여러분들이 자, 매수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요. 조만간 눌림목 받았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익률은 고가 기준으로 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예. 자, 이제 1313 챌린지 저희가 4주차인데 3주차는 성공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4개의 또 예. 그 별을 딱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예, 다 자, 받을 오늘 겁니다. 예, 예. 두 가지 종목은 뭔가요? 네, 오늘 편입할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로 이번 주의 흐름을 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편입시키는 종목으로 오늘 선택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종목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1위의 요가웨어 잭스믹스를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 2분기 매출 764억으로 이 사상 최대치 기록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골프 분야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비 골프 분야에서도 지난해 대비 100% 이상의 자, 매출 성장을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상당하게 지금 많이 뛰어오를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특히 올해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자, 2022년도에는요 192억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181억이었는데 올해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이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 320억 조금
더 중국에서의 이번에 경기 부양이 있죠.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중국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소비 카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 머니를 돈을 좀 많이 푼다. 그리고 중소비층에 대한 이 수요가 좀 늘어난다면 올해 370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FN 가이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72% 성장이지만 현재 시장 중국 시장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현재 100%까지도 가능한 이 지금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 가지고 하방에 누워 있었던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 이번에 오늘 전고점에 12,000원을 뚫으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현재 오늘 거래량을 싣고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라면 어찌 보면 우상향 패턴이 좀 추가적으로 이번 주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고요. 특히나 이번에 중국 연휴를 통해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들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의 잭스믹스의 판매량이 추가적으로 많이 좀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13,500원, 손절가는 11,000원을 보고 이번 주에 1313 챌린지 월요일장의 포트 종목 첫 번째로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번 주 증시 흐름을 좀 저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는 떠나가지고 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간다라는 느낌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쉬는 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포지션의 이 운영사의 매니저들도 대부분이 휴가를 가다 보니까 자기 종목들의 이 운영사 쪽에 매수의 오더를 주지 않을 거라 좀 느껴지다 보니 저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미를 선택한 이유가 좀 탄력 있는 종목에서 이번은 짧게 한번 포지션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좀 들고 왔습니다. 자,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입니다. 그리고 총괄 제작 신작이라고 볼 수 있는 요번에 이 특히나 기대에 들고 있는 데빌 매드 크라이의 트레일 공개를 통해 가지고 요번에 이 급등 패턴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 신작의 위쳐의 세리런 바다 참여 소식도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좀 모멘텀이 있는데 특히나 토에이 애니메이션과 함께 MOU 체결했는 게 저는 상당히 좀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에이 혹시 제작사 이름만 말하니까 좀 모르시죠? 예전에 드래곤볼 뿐만 아니라 원피스, 슬림덩크를 이 제작하고 히트친 제작소와 함께 여러분 이 MOU 체결과 함께 드디어 이 글로벌 시장에 있어가지고 스튜디오 미러의 이 제작의 힘을 좀 보여주는 시기가 좀 오고 있지 않나. 단기적 모멘텀에는 현재 이런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장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가 4,400원 그리고 손절가 3,400원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드렸고 저희 네.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 방송도 진행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정우영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추진 중인 LG화학.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부정적 심리가 개선되면서 주가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올해 LG화학 주가는 28% 이상 떨어졌죠. 최근 2차 전지 종목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수혜로 주가가 반등했는데요. 유럽 완성차 기업들의 정책 변화 기대감도 호재입니다. 최근 유럽은 중국 전기차 업체의 관세를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던 독일이 최근 자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부활을 검토 중이죠.
유럽 시장 비중이 높은 LG화학으로선 양극재 부분 수혜가 예상됩니다.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성장도 LG화학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데요. 이 LG화학은요,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8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석유화학 기업에서 세계 1위 종합 전기 소재 회사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LG화학. 주가도 분위기 반전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수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